그 음주 습관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일종의 약물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쉽게 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술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주세법에 의하면 에틸 알코올이 1% 이상 되는 음료를 우리가 술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 술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술의 주성분인 에틸 알코올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에틸 알코올이 이제 알코올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면은 이 알코올이 우리가 이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술의 주성분인데, 물론 전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말고도 뭐 당분이라든가 탄수화물이 또 뭐 다른 뭐 영양학적인 의미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주된 문제는 그 알코올 때문인데,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위장이라든가 소장에서 이 알코올이 흡수가 돼요. 그 대부분 흡수가 돼서 이게 간으로 가가지고 간에서 이렇게 가수 분해가 돼, 쉽게 말하면 이제 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부산물들이 이제 전 우리 몸 전체에 퍼지게 되는데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신체 각 장기에 영향을 안 미치는 장기가 없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뇌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뇌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그런데 이 술이 참, 특히 이제 알코올이 재밌는 게 알코올 자체도 열량이 있어요. 한 1g당 7칼로리 정도 열량이니까, 우리 지방이 1g당 9칼로리 열량이 있으니까 탄수화물은 4칼로리잖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열량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알코올은 열량만 있지 따로 갖고 있는 영양 성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빈 깡통 열량이라, 빈 깡통 칼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쓸모없는 열량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이 알코올이 우리 몸에 섭취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약물 중독의 요인으로서, 그러니까 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습관적 음주가 되면 어려워지는 건데,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문제는 이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중에 그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이 그러니까 발암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신체 각 장기에서 암을 유발하는 암 유발 인자로서도 인정이 되고 있어서, 국제암연구소 같은 경우는 이 술을 1급 발암 물질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술이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근데 술 자체라기보다는 그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나타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술을 마시면 술 자체가 왜 고칼로리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알코올의 1g당 7칼로리의 그 열량을 갖고 있는데, 되게 술 마시는 분들 같으면 어떻습니까? 되게 위장도 좀 보호하고 술도 좀 흡수를 좀 덜 하기 위해서 안주를 많이 먹고, 안주 먹을 때 되게 기름진 안주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럼 칼로리가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이 특성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반대로 저혈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분은 백인전 그 알코올에 의존증이 심한 분들이 그런데 소위 깡술을 마시잖아요. 안주 안 마시고 술만 드신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 그 알코올이 간에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술만 마시면서 몸에 당 형성이 안 되니까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 만일에 당뇨 환자인데 당뇨 환자인 분이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뭐 혈당 강화제, 경구 혈당 강화제 쓴다든가 이순을 맞고 있는 분이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그 저혈당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혈당도 올라갈 수 있고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게다가 우리 술을 드시면 왜 오랫동안 술을 많이 드시면 췌장염 같은 게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만성 췌장염 같은 게 생기면 당뇨가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당뇨와 혈당이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물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느냐, 얼마나 술 마신 지 얼마나 오래됐냐에 따라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심장 박동도 뛰고, 시간이 지나가면 혈관도 수축하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데, 또 우리 몸에 일어나는 생리적인 호르몬의 변화들이 혈압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생리적인 호르몬의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술을 드신 분들이 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혈당만 아니라 그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음주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술 자체 때문에 콜레스테롤 올라가기도 하지만 술하고 같이 그 먹는 안주 때문에라도 그런 동맥경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좀 복잡하다 그러는 건데, 만일에 그 삼겹살 같은 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삼겹살이 대개 보는 아주 대표적인 동물성 포화성 지방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섭취했을 때 그 소위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하고 관계없이 이거 자체로도 위험한데, 술 드시면서 그것까지 같이 드시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엎친데 덮친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어쩔 수 없이 드시더라도 안주는 가능하면 기름진 안주는 피하고, 그렇죠? 동물성 포화성 지방 안주는 피하고, 그러니까는 가능한 칼로리가 적은, 그러니까 포만감만 들어줄 수 있고 알코올 섭취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안주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지. 나 위장도 보호해야 되고 술도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기름진 안주 먹었다가는 이제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글쎄, 그게 참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술만 끊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담배도 끊기 어렵잖아요. 담배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왜 그 술을 마시면 그 술의 주성분의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 굉장히 전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우리 이제 뇌에 신경 전달 물질의 그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이제 많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굉장히 즐거워요. 행복감도 느끼고 쾌락도 느낄 수 있고. 근데 술 몇 잔 마시고 굉장히 좋잖아요. 어떤 그런 많이 보실 거예요. 술 몇 잔 마시면 좋아가지고 그냥. 근데 그런 게 술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 도파민은 우리가 쾌락 호르몬이라는 별명도 있어요. 근데 술 몇 잔 마시고 쉽게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게 술이 자꾸 중독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꾸 습관성이 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배의 니코틴 중독, 흡연도 니코틴 중독이거든요. 그래서 끊기 어려운 건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담배의 니코틴 중독도 사실 마약 중독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제만 가지고 되지는 않아요. 물론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인 의제만 하는 분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좀 알코올 의존 쪽이 보이는 분들은 사실 전문가 도움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냥 혼자서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애주가들이 그걸 많이 이용했죠. 이건 뭐냐면은,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 적당히 마시면 오히려 사망률도 줄어들고, 예를 들어서 심장의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도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전혀 안 마시는 것보다 조금 마시는 게 좋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예전에 오래됐는데, 지금은 그게 또 통계 분석이라든가 어떤 연구 대상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들이 많고, 또 실제로 조금만 마셔도 굉장히 건강에 나쁘다는 그 연구 결과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잔이라도 안 마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이런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안전한 음주, 건강한 음주, 적정 음주라는 게 그런 말은 사실은 있지만 사실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좀 하고 싶다기보다 걱정되는 게 음주 습관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일종의 약물 중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는 언제나 쉽게 끊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회적인 음주만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아니면 어느 정도 의존성이 생기신 분들 같으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또는 다른 전문가분들하고 상의해서 계속 관찰해 가면서 또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 술을 금주를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심지어는 금연도 우리가 약제를 이용해서 하고 그러잖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끊는 것이 성공률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